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선택 사무총장 정호희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이었고요. 마지막 직책은 대변인이었습니다. 친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을 보태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2월 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은 대한민국이 영토, 영공, 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등에 업고 더욱 강경한 기조로 전쟁 책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이것이 민주노총의 정세인식입니다. 앞에 두 문장은 지난달 초에 있었던 김정은의 교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정세인식에 기초해서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주한민 미군 철수 등 반미 투쟁 강화를 사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김일성 신년사를 외우고 20년 전 김정일 공동사설을 베껴 쓰던 그 시절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친북을 넘어 종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삶, 노동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민주노총 현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정파의 정치적 편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에는 노동운동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 민주당의 하청투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집권하면 곧바로 퇴진과 타도를 들고 나오는 관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제1번의 투쟁 과제로 제시합니다. 민주노총은 2012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통합진보당이 후신이며 민주노총 지도부와 같은 정파인 진보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당한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애초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 노동자들이 소속 조합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조직에서 일반적 정치 방침도 아니고 일방적인 총선 방침을 결정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편향적이고 패권적인 노동운동, 정파운동은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권의 386 정치인들이 586, 686이 되도록 국회에서 하는 식으로 노동운동이 80년대 말의 투쟁 방식과 요구를 30년이 지나서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노동개혁을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말뿐인 개혁이나 지역 말단적인 노동정책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과감한 노동개혁을 책임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조성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도전과 전환의 시기에 노동운동이 시민의 자유와 평등에 기여하기를 새로운 선택은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벽두에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유로 나란히 특별 성과급을 요구했습니다. 성과 공유는 필요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최대 실적이 단지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만의 성과일 리가 없습니다. 수만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 공장만이라는 사업장 이기주의는 평등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교섭력을 가진 일부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격차가 더 커질 뿐입니다. 조직된 14%만을 위한 평등은 평등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의 산별 전환율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정작 산별 교섭은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업별 임금 교섭을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성장 시기에 가능했던 연공형 임금을 바꾸지 않는다면 고령화 시대 불가피한 정년의 폐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민주노총의 철옹성은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적 타협을 가로막고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이에 철저히 침묵하며 양극화를 사실상 방조할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의 주장은 그대로 수용하고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업고 전쟁 책동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평양의 외교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목표하는 평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선택의 금기는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에 침묵하는 진보정당이나 민주당과 다른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준비된 노동정책, 과감하고 용기 있는 타협책으로 노동운동 밖에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선택 류호정입니다. 민주노총이 2월 5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의원 대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보니 우려가 앞섭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공무원 보수위원회 투쟁과 결합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리면 공무원 임금 인상이 보다 수월해진다는 논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8, 9급 초임 공무원의 호봉이 최저임금과 비슷해졌습니다. 호봉제에서는 1호봉을 인상하면 31호봉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전체 노동자 평균인 4천만 원보다 50%나 많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기업 임금 인상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매개로 공무원, 공기업, 교사 등 공공부문 조합원 전체의 임금을 인상하려 합니다. 상위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와 어긋납니다. 최저임금을 상층 노동자들의 사익 추구의 무기로 삼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9급 1호봉으로 대표되는 공무원의 초임 월급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호봉제의 개혁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1호봉은 1호봉의 2배를 받습니다. 하위 직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이 적은 이유도 퇴직할 때 받는 호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민주노총식 임금 인상 투쟁을 자제하도록 하고 노동자 사이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4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겠습니다. 둘째, 호봉제를 폐지하고 산업별 직무급제를 전면화하는 임금체계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기업별 교섭을 폐지하고 산업별 교섭을 활성화하는 포괄적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국회 직속 노동시장 격차 해소위원회를 만들어 이중시장으로 불리는 격차의 원인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습니다.